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울산시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권이 한 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분양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서 울산광역시 관련 조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이해가 가능할 부분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뭐 흔히 볼 수 있는 2층짜리 주택에 1층에도 두 집 정도가 살고 위에 주인집이 사는 뭐 이런 구조로 된 집들을 흔히 뭐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3층짜리 주택도 있지만 뭐 2층짜리 주택이 많이 이루고는 있죠. 이러한 다가구 주택, 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의 여러 채의 세대들이 나누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은 전체적으로 660제곱미터 이하로 동일하고, 소유권은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대는 구분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는 한 명이 되는 것이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아래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호실을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분 등기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은 불가능하나 다세대 주택은 가능하고, 그리고 각 구분되어서 산다고 하더라도 해당 호실을 매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호실이 다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관련해서 보면 원칙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1인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분양권만 인정됩니다. 여러 명이 소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2인이 공유를 해서 소유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분양권은 한 개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한 개다. 과거에 이러한 것을 이제 지분 쪼개기라고 해가지고 지분을 나누어서 분양권을 늘리는 방법을 취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지분 쪼개기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해서 한 개의 분양권만 인정이 됩니다. 비록 여러 세대가 산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원칙적으로 한 명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의문이 드시는 부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인데 등기가 여러 명이 된 경우, 특히나 다세대 주택처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호실별로 나눠서 살고 있음에도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990년 4월 21일 이때에 이르러서야 다세대 주택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현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 형태로, 뭐 말은 다가구 주택이지만 결국에는 단독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 형태로 밖에 등기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지분을 등기하는 형태로 해서 뭐 0.5, 누구는 뭐 0.3, 누구는 0.2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명이 세 세대가 살고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해서 지분을 각각 등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다세대 주택임에도 과거 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가구 주택으로 됐고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와 같이 2인이 공유해서 각각 0.5 지분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인의 대표 조합원을 선임해서 한 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라는 것과 차이로 각각 한 개씩 분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90년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정비구역 동랑공고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를 마친 경우에 각각 분양 대상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조례를 본다 하면 이 조례는 올해 2025년 8월 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공란공고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 소유를 등기를 마친 다가구 주택, 1990년 4월 21일 다가구 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분 또는 구분 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라고 해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실제로 한 세대가 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임의로 나누어서 여러 세대가 산다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세대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방이라든지 욕실, 화장실, 그리고 거실 등 이런 것들이 전부
각자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때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분양 대상자로 본다라고 해서 각각의 세대로 구분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각 세대에 대해서 각각 한 개씩 분양권을 모두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다가구 주택이어야 되고 또 정비구역 지정 공란공고 이전에 지분 등기나 구분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세대 구조로 확인되는 주택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울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분양권이 한 개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양권을 인정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을 했는데 울산은 이러한 인정이 없다 보니까 인정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확실하게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들을 조금 살펴보면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정비구역 내에서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 건물,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을 대표한 1인 조합원만이 1인만이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유사한 사례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 대상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인데 2023년 둘 다 판결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국에는 1인이 가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것을 뭐 또 다른 갑과 을에게 각각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 하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이 부분을 소유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갑과 을 그리고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과 모두 함께 1인으로 취급을 해서 분양권은 한 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갑과 을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문제라고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권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 다물권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인이 가진 다물권자를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분양권 한 개다라는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 23년 판결 같은 경우는 1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3인인데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물건을 여러 개를 소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은 세대가 있었을 경우에 여기에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고 결국에는 이것을 갑과 을에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갑과 을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이 전원을 합쳐가지고 한 개의 분양권만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물권자로부터 양수를 했을 경우에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 23년 대법원 판결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혹시 다가구 주택이 실질적으로 여러 세대이고 다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분양권이 한 개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질적 주거, 생계 공유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상 한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각각 독립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각각 분양권 인정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족이 함께 거주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별도의 생계를 꾸린다라고 확인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각각의 세대에 대해서 분양권이 한 개씩 전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이제 자녀가 공양을 한다라고 해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가 별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모님이 쓰는 비용을 자녀가 전부 지원을 한다든지 뭐 사실상 자녀가 뭐 독립생계가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 개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각각 다르게 사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가족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가족들이 나누어서 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합원 분양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가 분담금 요 사안 자체를 우선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분양권이 나오는 줄 알고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분양권이 나오는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알고 보니까 이 분양권이 안 된다. 가물권자여서 이 분양권이 안 된다라고 한 이후에 조합과
소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조정을 통해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분양권을 인정을 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다만 이게 이때 분양권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분담금이 8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추가로 더 다른 조합원보다 8천만 원 더 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산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 분양권을 매수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분양권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추가로 결국 분양권을 받긴 받았지만 추가로 8천만 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도한 사람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애초에 나를 속이고 이것을 매매한 거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 재개발 사업 추가 분담금은 계약 시점에 확정이 어렵고 입주권 확보 여부와 추가 금액 발생 예측이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기각이 된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이 분양권 매수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추가 분담금 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권이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매도인이 책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매도인 측에서는 이러한 불체계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애초에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으면 매도를 하지도 않을 거긴 하지만 매도인으로서는 이런 특약 사항을 많이 넣는 것은 그다지 좋은 면은 아니라고 조합원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간단히 알아봤고 울산광역시 재개발 사업 구역과 관련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울산은 지금 현재 25년 2월 4일 기준으로는 14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중구 5곳, 남구 7곳, 동구 1곳, 북구 1곳입니다. 동구에는 기존에 더 있었는데 해제가 된 곳들이 있고요.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중구에 B04, B05, B10 그리고 우정 1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B05 같은 경우는 센트리지라는 이름으로 이미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한 상태이고 B04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현재 이주가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B1, 2, 4, 7, 8, 14, 16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B08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로 RLS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지금 분양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요 B07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 지역인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루어진 조합이 있고 B04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지금 요 기준일 이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지금 난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들어온 거요. 아무래도 남구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더 많지만 규모로 본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제일 큰 규모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5도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1.5배 이상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구역이었던 B08 구역이 현재 공사 진행이 중이고 그 옆으로 이제 B07 구역이 있고 B16 구역 같은 경우도 B14 구역입니다. B14 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관리 처분 인가 받고 이주하고 철거를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분양치기로 조율 중인 것으로 위치를 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드렸던 이제 이주를 하고 했던 양암동 쪽에 이제 B04 구역, 여기가 B08, B07 구역, 또 여기가 B04 구역입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있는데 나머지 구역은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이제 B04 구역 움직임이 많고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HDC 산업개발하면서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좀 활발하게 됐는데 현재도 이제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B07 구역이 B04 구역과 관련해서 보면 시공사 삼성물산이고 현재 25년 2월 20일자로 조합 설립인가 되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본다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창립총회 통해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요때 이제 권리관계가 대부분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고 이주를 하고 철거하고 착공을 하고 이때쯤에 이제 보통 분양 일반 분양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준공을 한 다음에 입주하고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아직 조합 설립인가 단계로 진행이 되고 B07 구역 같은 경우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있고 현재 쭉 지금 계속 조합 설립인가 21년에 난 이후로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25년 6월 17일에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일부 변경이 있어서 고시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통합심의가 있어서 이제 조건부 의결로 이미 24년에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진행이 꽤 된 상태라고는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결국에는 가장 뭐 조합원 내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있는데 이제 이 관리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리고 B04, B14 구역 같은 경우는 IS 동사 운행하고 있고 현재 지금 쭉 뭐 조합 변경인가들 경미하게 계속 뭔가 이제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가까지 났고 현재 2주 완료되고 이제 철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B04, B05 예, 요 위에는 우정역 신도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이제 시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면적도 B05도 상당히 넓은 구역이지만 B04 구역도 상당히 넓은 구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울산 시립미술관이 들어있는 미술관이 이쪽이군요. 미술관이 이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원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해서 이제 현재 짜놓았던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자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따라서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그 부분은 진행 사항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대략 남구에 지금 04구역, 07구역, 14구역 이미 분양이 진행되는 08구역은 제외를 하고 중구 같은 경우도 이제 B04구역. 크게 지금 진행이 좀 움직임이 있는 곳들로 하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요 네 곳이라 할 것이고 물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재건축은 실제로 세 개밖에 없고 한 곳은 이제 이미 입주한 이제 무거동에 이제 동원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울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C03구역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은 C03구역은 애초에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오래전에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지방에서 뭐 포항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보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되어야 됐을 것 같은 곳들도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큰 틀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내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개발로 다시 전환을 하는 게 사실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뭐 동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속도는 잘 안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구 B04라든지 아니면 온 것들 입주 이제 분양을 준비 중인 이제 B14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울산에서는 대규모로 공급이 되는 것들이 외곽 지역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개발 말고는 지금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조합들 물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재개발 물량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때에도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잘 살펴보시고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온다라고 하면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